강릉 군성강 상류에 있는 언별 저수지를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농업용수 부족과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 옛 캠프페이지 35곳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돼 부실 정화 논란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민간검증단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강원도가 재난 현장 전문 자원봉사단을 출범했습니다. 봉사단의 전문성 강화로 재난 현장의 신속한 대응이 기대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내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농작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서는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 강릉시 강동면에서는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가동을 위해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군선강 상류 저수지물을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군선강 상류에 자리 잡은 언별 저수지. 연간 1,200만 톤의 물이 유입됩니다.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최근 공업용수 공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가동을 위해서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가동을 위해 하루 8,000톤, 연간 225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한데 바로 이곳 언별 저수지물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벌써 저수지와 발전소를 잇는 11km 길이의 배관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주체인 에코파워 측은 언별리와 모전리 등 인근 5개 마을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담수량의 13% 정도에 불과하고 상당수를 방류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업용수를 사용하는데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받는 마을을 선정을 했는데 5개 마을만 선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5개 마을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로 이제 지원금을 좀 지원을 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군선강 하류에 위치한 안인진리 주민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안인진 1, 2만 해도 2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농지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에서 저희들이 여기 집수정을 만들어서 저 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주관사인 에코파워에서는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여기도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다. 그 논리가 아까 농업성공사에서 수로가 연결이 안 돼서 그 논리로 하면서 딴 동네는 요구가 심하니까 돈을 더 주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강릉시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업용수로까지 사용하면 군선강 하류가 건천화돼 하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것은 공공재의 어떤 개념들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단경 저수지를 공업용수를 1일 7,000톤 이상의 물을 쓰려고 하는 어떤 공업용수로 쓰려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시하고도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거든. 근데 시하고는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만성적인 물 부족이 예상되는 강릉. 지역 수자원 사용에 대한 효율적 사용 방안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역 내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재난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원도 재난 현장 전문 봉사단이 출범했습니다. 8일 춘천 스카이 컨벤션 웨딩홀에서 출범한 봉사단은 도내 375개 단체, 3,200여 명의 인력과 굴삭기 등 58종의 장비를 갖췄습니다. 각 단체별로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고 각 회원님들이 그러한 임무를 숙지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게 되면 재난 발생 시에는 바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긴급 대피와 응급 복구, 의료 등 봉사 인력을 기능별로 분류해 효율적 복구와 구호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8일 원주에서 10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8일 오후 4시 기준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76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 접촉자이거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주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나온 학교 등 집단시설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낮춘 8일, 춘천 지역에서 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1명은 최근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해외 입국자이고 4명은 가족 간 감염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또 2명은 무증상 확진자이며 1명은 해외 출국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봄내 체육관에서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수도권 출퇴근 시민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내에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가 확인돼 야외 활동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채집한 참진드기 중 작은 소피 참진드기 한 마리에서 SFTS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오심, 설사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현재까지 치료제와 백신이 없습니다. 반환된 춘천 옛 캠프 페이지에 대한 정화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일면서 춘천시가 민간 검증단을 꾸려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최근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 박재우 단장과 검증 과정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민간검증단이 실시한 캠프페이지 1차 토양오염 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죠. 간략한 설명부터 해주시죠. 민간검증단에서는 춘천시 우선 개발 예정 지역인 미세먼지 차단숲 지역과 자연학습장 지역을 먼저 조사했습니다. 또 24개 지점에서 지하수를 채취해서 분석했고 24개 지점에서 중금속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그러니까 총 1255지점 그 시료에서 36개 지점에서 기준을 넘는 토양 오염이 확인되었고 2개 지점에서 기준을 넘는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고 중금속 오염은 없었습니다. 1255개 지점에서 36개 지점이니까 비율로 생각하면 약 2.9%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염이 확인된 곳의 절반이 이미 국방부가 정화를 완료한 구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아직 그 조사가 완벽하게 끝나질 않았습니다. 2차 조사도 9월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모든 조사가 끝난 다음에 오염 범위, 농도 그런 것들을 확정한 후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된 오염 구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화가 필요할 텐데 후속 조치 어떻게 될까요? 이 토양 정화는 사실은 지금까지 발견된 오염 물질을 보면은 굳이 새로운 토양 정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 저희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토양 오염 정화 기술로 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토양 오염량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분포가 어떻게 되고 최고 농도는 어떻게 되고 낮은 농도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화 기술을 저희가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민간검증단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검증단 주요 활동과 조사 방법은 뭔가요? 저희는 2020년 11월 30일 1차 회의를 시작해서 총 10차례에 걸쳐 회의와 현장 방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현재 총 8분의 위원들이 있고요.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현재까지는 조사의 대략적인 큰 방향을 설정을 하고 실제 조사는 토양 전문기관인 강원대, 상지대 등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결과를 보고받고 그 결과의 방향을 정해주고 그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1차 조사에 이어서 2차 추가 조사도 진행되죠. 앞으로의 활동 계획 끝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2차 조사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들여다봤던 지역 이외에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1차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또 1차 조사에서 저희가 명확하게 결론 내지 못한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확정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 이번에 민간 검증단에서는 현행 환경부 조사 지침보다 한 10배, 작게는 3배, 크게는 10배 이상 훨씬 더 조밀하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역할이 춘천 시민들이 바라는 것과 같이 최대한 오염물질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남은 부지에 오염물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캠프페이지의 박재우 민간검증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은 8일 횡성군청에서 협약을 맺고 원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원주공항 기능 강화, 군용기 주민 소음 피해 등 공동 현안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것 포함해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월요일만 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자, 이 문제 해결하자 이런 의지 가지고 원주시와 횡성군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고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도우려는 마음가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실질적인 서로 상생에 도움이 되는 길로 출발하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달 중 원주, 횡성 지역의 안정적 용수 공급과 상생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강원도 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도체육회는 8일 강원도 체육회관에서 법인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양희고 강원도 체육회장이 법인 대표를 맡은 체육회는 수입 사업 등이 가능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ITS 세계총회 개최지 선정과 세계 합창대회 협조를 위해 8일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ITS 세계총회 개최지 선정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 대사를 겸하고 있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에게 2022년 세계 합창대회에 북한팀을 초청할 수 있도록 메신저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8일 오전 9시 반쯤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 전망대 절벽 아래에서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는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발견해 신고했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원주시는 전망대를 일시 폐쇄하고 차단시설 보강과 안전요원 배치를 추진합니다. 최승준 정선 군수는 8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했습니다. 최 군수는 이날 이창흠 원주환경청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 최대 현안인 도암댐 수질 개선과 굴지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3년간 곤돌라 시험 운행 뒤에 논의될 알파인 경기장 합리적 복원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춘천시가 그린바이오 분야로 추진 중인 대마의약품 산업화의 탄력이 예상됩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8일 브리핑을 갖고 시가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분야 중 한국형 햄프 플랫폼과 산업화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제로 선정돼 2025년까지 13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안경가게 주인이 시력이 나쁜 저소득 이웃들에게 수년간 안경을 기부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1억 원어치나 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위기로 근심이 많은 요즘 미소를 짓게 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뉴스에서 보기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기부와 선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기부와 선행, 함께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